영화친구 김시사. 조심스럽게 다가온 할아버지는 종로바닥에서 소문난 그 죽여주는 여자를 찾습니다. 이봐요. 댁이 그 죽여준다는 바카스 한 병과 함께 늙은 노인들의 욕망을 해소해주는 소영씨는 남다른 서비스로 유명합니다. 제가 좀 색다르게 재밌게 해드려도 될까요? 빨간불이 켜지면 모든 게 시작되는데 요즘엔 임질 때문에 몸이 좋지 않아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죠. 좀 빨리 좀 낫게 해주세요. 주사도 놔주시고요. 병원에 들려 처방전을 받고 대기를 하고 있던 그때 How could you do this to me? Mino is your son.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거부한 유부남의사는 가히로 공격당합니다. 필리핀 여성은 경찰에게 잡혀가고 한국 남성은 병원에 실려가자 얼떨결에 홀로 남겨진 아이를 집에 데려온 소영씨. 걔 뭐야? 길에서 한 마리 주워왔어. 소영씨가 머무는 고급 저택에는 갖은 사연을 가진 이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요. 우아한 자태로 남성들의 구애를 받는 트랜스젠더이자 집주인 티나가 가장 좋은 층인 위층에 계시고, 장애를 가졌지만 긍정적인 태도로 조금은 야한 피규어를 만드는 작가 도훈이 1층 구석에, 마지막으로 65세의 바카스 할머니 소영씨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 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영씨가 데려온 민호가 합류하면서 이 저택엔 한 명 더 함께 살게 됐네요. 밥 한 그릇 뚝딱 하더니 금세 잠이 들어버린 소년 민호. 야속하게도 의사인 한국 남성은 필리핀에 가족을 만들어 놓고 양심 없이 나 몰라라 한 것인데요. 일을 나가야 하는 소영은 티나에게 아이를 맡기려고 했는데 아, 왜 깨우고 그래? 티나는 웬 남성과 잠을 자고 있었고 결국 애를 떠맡게 된 피규어 작가 도훈. 티나는 누가 와 있더라고. 그래요? 혹시 빡빡이? 어. 매일 바카스 장이 열리는데 쿨한 척 지나가는 남성에게 바카스 얘기를 꺼내면서 거래가 시작됩니다. 처음 오셨나봐요. 예. 바카스 한 번 드릴까요? 잘해드릴게. 한편 노인들 사이에서 바카스 할머니를 찾는 이상한 젊은이를 발견한 소영. 원래는 4만 원씩 받는데 젊은이 잘생겼으니까 3만 원만 받을게. 모텔 포함이야. 씻고 왔습니다. 청결 상태도 좋은 젊은이.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 소영씨가 리드를 하는데 화장실에 간 사이 갑자기 가방에 든 카메라를 킵니다. 혹시 몰래카메라? 왜? 대화를 해야 흥분하는 스타일. 뭔가 머뭇거리는 젊은이 취향이 독특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그 일명 바카스 할머니 분들 다큐멘터리를 찍으려고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려고. 뭘 찍는다고? 화들짝 놀라 자리를 뜨는 소영은 이것만은 챙겨야 합니다. 내놔. 예? 모텔비 10,000원. 그럼요, 확실히 해야죠. 그리고 할머니 하지 말아요. 듣는 할머니 기분 나쁘니까. 어찌 보면 정말 불쾌한 일을 당한 건데 뭐라고 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그렇게 다사다난한 하루가 지나가는데 도훈은 민호에 관한 소식을 알려줍니다. 가만히 있어봐. 그 며칠 전에 어떤 필리핀 여자가 무슨 의사를 칼로 찌른 사연 내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뉴스 났어? 앞으로 이 꼬마 민호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쨌든 민호를 데리고 있으려면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죠? 마침 오랜만에 찾아온 오빠. 이 여사 어머 오빠. 오랜만이야. 저 바카스 한 병 줘봐. 암구, 바카스까지 확인한 소영은 남성을 데리고 단골 모텔에 들어가는데 가는 날이 장날입니다. 아이씨 알았어. 오빠 단속도 어때? 맡길 곳이 없어 함께 데려간 민호 덕에 경찰도 눈을 피하게 된 소영. 집에 가자. 오늘은 공쳤다. 노워크 노머니. 한편 힘이 남아도는 도훈과 그를 지켜보는 티나. 맨날 손녀한테 신세가지고. 애 생겼어? 아니, 미스 성? 이상하게도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씩 비어있는 신체를 갖게 된 둘은 서로가 익숙하면서도 적응하지 못합니다. 티나는 비어있는 도훈의 다리가, 어우, 놀래라. 도훈은 티나의 비어있는 그곳이. 그러니까 티나도 잘나서 그런 거죠. 뭐? 어찌 보면 트랜스젠더란 이유로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티나와 다리 한쪽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여자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도훈은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니 여자들이 붙겠어요. 신체적 결핍으로 인한 외로움. 그래서일까요? 누구보다 안쓰럽게 서로를 돌보고 있기도 합니다.
3개월째 밀린 월세를 강요하지 않는 집주인 티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내 팔자에 어디서 이런 주인을 만나겠어요. 아니 다행이다. 그렇게 전혀 다른 사연을 가진 둘은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워갑니다. 티나는 남성을 집에 들이고, 도우는 완벽한 신체를 가진 피규어를 만드는 방식으로 말이죠. 오늘 일당을 채우기 위해 아침부터 운동에 열을 올리는 노인 곁으로 다가가는 전설의 바카스 할머니 소영. 다른 사람이라면 다짜고짜 바카스 먼저 내밀겠지만 소영은 방식 자체가 다르죠. 짬밥이 몇 년인데요. 살포시 근육 칭찬을 해주며 스킨십을 한 소영은 누구나 호감을 가질 만한 그런 멘트를 툭 던집니다. 저랑 연애하실래요? 연애요? 연애 좋죠. 달달하니 뭔가 분위기가 좋은데 바카스란 말을 듣자마자 박차고 일어나 험한 말을 던지고 가버린 노인. 몸 파는 거냐 이거? 아니 속은 것 같은 기분 알겠지만 이렇게까지 심한 말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일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버스에서 우연히 오랜 인연을 만나게 된 소영. 안녕하세요. 소영씨. 안녕하세요. 아내를 잃고 홀로 꽃배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재우는 꽤 매너 있는 남성이었는데,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꽃 한 송이를 쓱 건네는 건 몸에 매너가 배어있지 않고선 나오지 않는 행동이죠. 오랜만에 담소를 나누는 재우와 소영. 남들이 보기엔 이들의 인연이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다른 사람들의 안부를 묻고 걱정하는 건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요즘 오빠 말고도 안 보이는 분들 꽤 돼요. 모두들 번호표 타놓고 기다리는 인생들이니.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죠. 바카스 한 병에 관계를 맺는 그런 불순한 관계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 아무도 찾지 않는 외로운 이들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기도 했기에 소영은 자신과 연을 맺은 남성들을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누구? 그 외 맨날 맞춤 양복만 입고 다니시던 분 있잖아요. 저한테 참 잘해주셨는데 늘. 재우를 통해 과거에 자신에게 참 잘해준 노신사를 찾아간 소영. 미안합니다. 푹 맞아 쓰러져서 병실에 누운 지 1년이 넘은 상태지만 여전히 소영에겐 격식을 차리는 분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얘기를 소영에게 털어놓는 노신사. 죽을래도 혼자 못 죽어. 그런 소리를 들은 소영은 마음이 참 좋지 않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소영씨가 아내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살포시 손을 잡아주는 소영. 소영의 마음이 전해진 걸까요? 오랜만에 환하게 웃는 노신사. 내년 여름에나 다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건강히 계세요. 1년에 한 번이나 올까 말까한 자식들을 생각해보면 그는 이미 죽은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사람만 있을 뿐 그는 더는 몸을 움직여 성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보살펴줄 가족이 있지도 않죠. 조심스럽게 돌아온 손님에게 며느리는 못된 말을 할 정도로 상스럽습니다. 저분 어디서 만나셨어요? 이상한 분 아니에요? 친구. 오늘은 다녀가시고요. 간병인이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굳이 안 오셔도 돼요. 우리 아버님 돈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과연 몸을 파는 소영과 이렇게 말을 싸구려처럼 던져버리는 며느리 중에 누가 더 사람답지 않은 걸까요? 그때 어느 가게에 들려 벌레를 단번에 죽일 수 있는 아주 독한 약을 구하는 소영씨. 그럼 이거 쓰시면 돼요. 이거 아주 직방이에요. 이걸 도대체 어디다가 쓰려는 걸까요? 한편 지난번 불쾌하게 인터뷰를 시도한 다큐멘터리 감독을 만나 속 얘기를 잠시 털어놓는 소영. 다들 손가락질하지만 나같이 늙은 여자가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일이 많은 줄 알아? 냉혹한 현실에 부딪히며 사는 소영에게 단지 바카스 할머니라는 소재로 그 이면만 그럴듯하게 촬영하는 감독은 이상하게 보였겠죠. 이런 거 왜 만들어? 사랑 얘기 같은 거 해. 사랑 얘기 좋잖아. 어쩌면 소영에게 이 힘든 현실을 잊게 만드는, 또는 위로해주는 사랑을 담은 영화가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겁니다. 사람이 드문 늦은 밤 시간, 병실에 들은 소영은 노신사의 바람을 이뤄줍니다. 누군가에 의해 죽여주는 여자라 불린 소영이 이제는 스스로 선택해 정말 죽여주는 여자가 된 것이죠. 죽었대요 그 노인네. 뭘 잘못 먹었는지. 표정을 숨기기 힘든 소영은 재우에게 노신사를 죽여준 여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알려줍니다. 얼른 가시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렸어요. 갑자기 소영을 데리고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가는 재우. 전에 파고다 공원에서 몇 번 본 적 있잖아. 그랬나? 그런 것도 없고. 대화를 주고받던 세 사람. 어느새 나이가 든 노인은 지금 자신의 상태를 비관합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다니. 더 건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인지 세 사람은 등산을 하는데 그 표정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쉬어가며 차근차근 산을 오르는 거 보니 그래도 다들 우울한 기분을 털어버릴 것 같은데요. 하긴 산에 오르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삶에 대한 욕구가 커지잖아요. 다들 그런 경험을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때 친구의 손을 덥석 잡더니 산을 급히 내려가는 재우. 그러더니 절벽 끝에 선 노인. 그 뒤에 선 소영은 굳은 표정으로 마치 속으로 숫자를 세는 것 같은 그때, 어쩌다 보니 정말 죽여주는 여자가 된 소영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소영이 맡은 아이 민호는 다시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요? 영화 친구들, 김시선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영화 감상 시간 되고 계신가요? 오늘 소개한 작품은 최근 미나리를 통해 93회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은 배우 윤여정의 깊은 연기를 맛볼 수 있는 영화 죽여주는 여자입니다. 2016년에 이 영화를 보고 얼마나 충격을 먹었던지, 우리 영화 친구들도 쭉 보고 나시면 죽여주는 여자라는 영화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실 거예요. 그럼 어떤 점들이 저에게 큰 의미로 남아있는지를 살펴볼 텐데, 아쉽지만 항상 그렇듯이 김시선 채널은 영화를 보고 오셨다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럼 죽여주는 여자가 필요한 이유를 3단계에 걸쳐 빠르게 얘기해 볼게요. 하나, 모두가 결핍을 가진 사람들. 죽여주는 여자에는 크게 4명의 인물, 소영, 민호, 티나, 도훈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각자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은 한 가지씩 결핍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형태가 비어있음입니다. 비어있다라, 이게 무슨 말일까 싶을 텐데요. 그 비어있음이란 공간, 자리를 의미할 수도 있고 또는 신체적인 비어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소영은 오래전 미국에 입양을 보낸 아들의 빈자리가 존재하고, 민호는 가정이 있는 아빠와 감옥에 간 엄마의 빈자리가 존재하며, 티나와 도우는 각각 신체의 일부가 비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종로 파고다 공원을 찾는 이들 역시 하나 둘 그 자리를 비우게 되죠. 요즘 오빠 말고도 안 보이는 분들 꽤 돼요. 모두들 번호표 타놓고 기다리는 인생들이니. 그렇게 이 비어있음은 각 인물들에게 결핍이 되고 공허한 슬픔을 만들어내는데요. 인물들은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부단히 애씁니다. 소영은 입양 보낸 아이의 그림자를 찾기 위해 애를 쓰고요. Where are your mom? I don't know her. She is. I was adopted when I was a baby. 그래서일까요? 영화 죽여주는 여자의 시작은 공허한 공간에 민호라는 아이를 소영이 데려와 채우면서 시작합니다. 걔 뭐야? 길에서 한 마리 주워왔어. 어쩌면 부모의 빈자리가 생긴 이 한 마리의 아이는 필연적으로 소영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그런 것처럼 다른 인물들도 자신의 빈자리를 무언가로 채워 넣게 됩니다. 티나는 자신의 공간에 남성을 들이고, 도우는 완벽한 신체를 가진 피규어를 만듭니다. 이처럼 마치 소영과 민호가 서로의 비어있음을 채워주듯 티나와 도우는 신체의 비어있음을 서로 채워줍니다. 둘, 소영씨는 말을 거는 사람이다. 분명히 이 영화에서 소영은 바카스를 들고 몸으로 관계를 맺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입니다. 소영이 남성에게 말을 걸고 그 말에 응하는 사람과 함께 화면 밖으로 사라집니다. 이런 장면들이 반복되면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소영은 영화 죽여주는 여자에서 몸을 파는 사람이기 전에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상대가 사람이든 동물이든 말이죠. 다 먹었네. 도훈에게도, 어이, 인사 좀 하지. 낯선 노인에게도. 연애하고 가요. 시간은 흘렀지만 소영은 항상 그 자리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있으면 소영이 하는 대다수 일은 그녀를 스쳐가는 수많은 이들에게 말을 걸어주는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가족마저 남겨두고 떠나간 노인에게도 항상 그 자리에 있던 사람처럼 말을 걸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일까요? 이 영화는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몸과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가치가 높을까요? 우리 아버님 돈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쉽게 말해서 몸을 함부로 여긴 사람과 말을 함부로 던지는 사람 중 어느 것에 우린 더 화가 날까요? 사람마다 어느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건 다르겠지만 소영이 보여준 행동은 누구보다 더 인간다웠죠. 셋, 정말 죽여주는 여자가 됐다.
말을 걸고 얘기를 들어준 소영이기에 결국 몸으로 관계를 맺는 죽여주는 여자에서 이승과의 관계를 끊어주는 죽여주는 여성이 될 수 있었겠죠.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그녀는 어쩌면 이승에서의 마지막 말을 들어주는 저승사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소영은 자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바라온 그 공허한 하늘처럼 뻥 뚫린 마음을 채워줄 누군가는 찾지 못합니다. 몸을 내어주던 추운 땅 위, 그녀의 머리 위에 쓸쓸하게 비어있는 땅처럼 그녀 주변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어느샌가 그녀 주변엔 또 다른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끝에서야 알게 되죠. 그래서일까요? 늦게나마 그 사실을 알게 된 소영은 노인을 죽여준 이유로 경찰들에게 잡혀가기 전 미소를 머금은 채 그들을 바라봅니다. 쓸쓸한 땅처럼 비어있는 소영에게도 작은 꽃 한 송이가 필 수 있을까요? 또는 소영이가 남긴 작은 꽃 한 송이가 어느 곳에서 비어있음을 채워주면서 자라고 있진 않을까요? 영화 죽여주는 여자는 뻥 뚫린 하늘로부터 시작해 촉촉해진 땅 중앙에 핀 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녀의 다음 생엔 이 영화의 시작처럼 그렇게 이어지길 바라게 되는 것. 그게 죽여주는 여자라는 영화가 숨겨놓은 메시지가 아닐까요? 이 영화를 보고 있는 비어있는 누군가에게도 한 송이의 꽃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 우린 다시 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어딘가에 비어있는 곳에 한 송이의 꽃이 이 영화를 통해서 피어나길 바라봅니다. 자, 이렇게 아주 오래전 제 가슴속에 한 송이 꽃처럼 남겨진 영화 죽여주는 여자를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셨나요? 또는 다른 질문들이 떠오르셨나요? 그게 무엇이든 이 영화를 보신 분들에게 뜻깊은 질문으로 남겨지면 좋겠네요. 그럼 영화 친구들, 우리 다음 영화로 또 만나요. 안녕!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